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보코하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언어, 부족, 종교가 될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인구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2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2040년 그 정도 되면은 3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후가 되면은 세계 인구 3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 3위가 미국인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3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지리아를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사헬 지역입니다. 사헬. 여기 보면 이 나이지리아가 이 사헬 지역과 겹쳐 있죠. 이 나이지리아는 세 가지 기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북부에는 사헬 지역이 있고 이 중부 쪽에서는 이제 기니 사바나, 수단 사바나,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열대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지리아를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36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하나의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250 종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5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수많은 종족과 부족들이 막 서로 난립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냥 힘으로 하나로 그냥 뭉텅그려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종족 부족들이 하나로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어가 다르고요, 또 종교가 다르고 토속 신앙이 다르고 이런 식입니다. 현재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부족 간에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이 36개 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대 메이저 부족이 있습니다. 노란색 연두색으로 하우스 오브 홀러니, 이 지역, 이 부족이 북부 지역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에서는 이 요르바 부족이 있고요. 또 중간에서는 이제 이보 부족, 이 세 부족이 사실 거의 나이지리아를 분할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가 연방국입니다. 연방국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앙 통치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중에 가장 큰 부족, 예를 들어 하우스 오브 홀란이나 아니면 요르바, 이 부족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버리면 민족 말살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민족을 지켜주는 선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연방국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족에서 그 대통령이 나오면 또 다음에는 요르바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지만은 중앙집권적인 힘이 미치지 않는 이제 부족 사회로 들어가면은 영어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통하고 각각 부족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족어가 500여 개나 넘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은 하우스 오브 홀란이가 이게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르바 지역이 이게 남서 방향, 그리고 이보가 남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북부는 이 위쪽에서 내려온 무슬림으로 인해서 99% 무슬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포르투갈이나 영국이 이쪽으로 기독교가 이 남부 지역에는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는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가 기독교, 크리스찬어티 혹은 가톨릭입니다. 나이지리아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슬림이 50%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40% 정도 됩니다. 토착 신앙이 약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지금 악명 높은 것이 뭐냐면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집단이 있죠. 보코하람이 왜 생겼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나이지리아 이제 북동부, 여기에 카누리 부족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카누리 부족이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카누리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 지역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카메룬 지역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니제르 지역이 있고, 여기 보면은 차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카누리 부족들이 있는데 다 합치면 한 1000만 명 정도 넘는 카누리 부족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코하람은 카누리 부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집단이 생겨났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슬림 대 기독교의
전쟁. 보코하람의 지도자 모하마드 유슈프라는 사람이 1970년생인데 이 사람이 보코하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딱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했던 과거 행적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슬림 교사, 이렇게 성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단주의 무슬림이어서 이 보코하람이라는 뜻 자체가 서구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 교육 그리고 여성인권 모든 어떤 문화들을 배척하는 그런 기치로 이 보코하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여기 보면 이보 지역이라든지 이 남쪽에 유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죠. 기름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부족 사회로 인해서 이 남쪽 지역에만 굉장한 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 사헬지대 밑에 그렇게 딱히 농경 지역도 아니고 비도 많이 내리지도 않고 좀 척박한 지역,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생계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요. 국가가 또 그렇게 투입하지도 않아요. 국가가 투입할 만한 어떤 메릿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남쪽에는 이제 유전이 있고 관광지가 있고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대부분 남쪽이고, 예전에 보면은 이 수도가 라고스라고 여기에 있었어요. 이 밑에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이고 척박하고 소외받고 교육이나 이런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 북부 지방에 있던 특히 카누리 지방, 자기들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테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요약하다 보면은 이제 보코하람의 등장은 이제 나이지리아의 북부의 구조적인 빈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교육의 부재, 정치의 부패, 그리고 강경 진압, 그리고 극단 이슬람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복합적인 걸로 인해서 보코하람이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테러 활동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뭐 테러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 색깔을 보면은 이게 가장 이 카누리 부족에 있는 이쪽이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북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코하람이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어두운 지역이죠. 이 보르노, 이 지역이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이 지역으로 이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옅어지기 시작하죠. 이 남부 지역은 대신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군이 이 지역을 최대한 많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은 예전에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여학교 학생들을 집단 납치했죠. 납치해가지고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 학생들을 납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304라고 적혀 있죠. 이 근방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누리 지역, 이 지역 안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 북부 지역 전반을 걸쳐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북부 지역으로는 해외 선교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지를 해놔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대부분 이 남쪽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되고 있는 것은 남부 지역이고, 나이지리아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하면 10중 8구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북부 지역입니다. 2010년대 IS가 출현했죠. 그래서 2015년경에 이 보코하람이 IS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프리카 IS라는 지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그래서 IS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는 거하고 또 다르게 전 세계 개신교 신자 보유국 현황을 보면 나이지리아가 1위입니다. 6,200만 명. 그게 다 이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지금 선교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테러 국가인 보코하람이 있는 나이지리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활발하게 기독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나이지리아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나이지리아에서는 나름대로 토착 기독교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유입하는 거는 제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보 지역이라든지 요르바 지역에서 활동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납치나 강도, 폭력 이런 치안 불안이 선교사들이나 성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2015년에서 25년 사이에도 약 50명의 성직자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202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선교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을 활용한 선교, 해외 선교사들이 현지에 직접 들어와서 한다기보다는 나이지리아 내에서도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체크하고 트레이닝하고 신학기도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하죠. 그런 이제 신학생 배출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이 나이지리아인 현지인들이 조금씩 이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거점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뭐 한 번에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계획하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프로젝트로는 이제 의료나 청소년 캠프, 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가면서 이 남부 지역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rving in Mission이라는 팀과 갈보리 프로덕션이라는 선교 팀이 나이지리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 선교사 팀인데요. 현지 사역팀들과 함께 이 나이지리아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선교사들의 유입이 쉽지는 않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하이브리드 선교, 해외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큰 당면한 문제는 이 북부 지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당장 해결책은 없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코하람 같은 단체들이 더 극심하게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